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친정에서 사업을 물려받아 일하는 중인 워킹맘이에요. 요즘에는 일하면서 애들 키우시는 분들 많죠. 저도 운이 좋아 친정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중이고, 기존에 하던 일도 꾸준히 처리하느라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부모님이 노력하신 덕분에 저희는 남부럴 것 없이 살았고, 대학도 적당한 곳에 나와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에 취직해서 일했는데 그때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혹시 남자 소개 받아볼래? 내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은 사람 알고 있는데 거래처 직원이라서 잘하는데 사람 진짜 좋아. 한번 만나봐. 제가 정말 신뢰하던 동료가 소개해준다고 하니 괜찮겠거니 하고 만났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게 됐고 두 남매를 낳아서 나름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갔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는 타고나길 부모님도 잘 만났고 집안 사정도 풍족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으로 보일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부모님은 잘 만난 것 같고 어딜 가더라도 항상 저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만나서 잘 살아왔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두 분이 교육도 엄하게 하신 덕분에 어딜 가도 욕먹을 짓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며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시댁복이 없어도 이렇게 지지리도 없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괜찮다고 하더니 왜 복이 없냐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살다 보니 참 사람에겐 다양한 면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남편이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살아가 보니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 친구들도 최근에 저만 보면 나는 네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았잖아. 근데 남편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너는 결혼만 잘했어도 그래도 부모님 든든하고 애들도 예쁘게 크고 있으니까 같이 기혼내자. 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하고 안타까워할 정도예요. 역시 완벽한 건 세상에 없다는 말이 맞아요. 솔직히 남편이랑 저랑 배경 차이는 좀 났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 쪽에서 많이 숙이고 들어왔고 친정에서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도 해주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해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남자 쪽에서 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내가 염치가 없구나. 그래도 사돈 어른들의 여유가 있으시니 이 정도 도와주시는 건 괜찮겠지. 혹시 여유가 되면 비싼 가전도 좀 챙겨주면 좋겠구나. 알다시피 우리가 원체 여유가 없다 보니 부탁 좀 하마. 사실 시어머님 말을 듣고 조금 난처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더 잘 살긴 했지만 너무 대놓고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시댁에서는 내심 우리가 더 잘 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주길 바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시부모님부터 신우들까지 전부 옷도 맞춰드렸고 선물도 드렸고 할도리는 다 했거든요. 친정에서 제가 혹시라도 구박받을까봐 많이 챙겨드렸는데 근데도 여기에서 뭘 더 요구하시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살짝 귀뜸하니 친정아버지 귀에도 말이 들어갔나 봐요.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로 못을 딱 박아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집이면 이것저것 해준 거 많지 않니? 아파트까지 해줬으면 우리 도리는 다 했다. 나머지는 둘이서 알아서 장만하고 알아서 살 거라.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혼수나 필요한 건 둘이 알아서 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럼 우리가 처가에 돋본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뭘 더 해달라고 하면 진짜 염치 없는 거지. 내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장인 장모님께 몇 배로 갚을게. 저는 남편 태도를 보고 시어머니랑 다른 모습에 안심했고 역시 사람을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친정엄마는 남편 쪽에서 필요한 걸 잘 못해주니 너무 궁상맞게 살까봐 친정아버지 몰래 챙겨주셨고 그렇게 그럭저럭 신혼집도 잘 꾸며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로는 저에게 크게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저한테 전부 잘해줬어요. 사실 저는
호칭 앞에 시자가 들어가면 미쳐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구나 하며 안심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가면 속에 숨겨진 모습을 빨리 알아차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일하느라 항상 바빴어요. 남편도 바쁘긴 했지만 저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본인도 일하는 중이면서 바쁜 저를 잘 챙겨줬어요. 암만 육아휴직을 써도 애 낳고 나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애를 더 잘 봐줘서 복직한 후에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물론 친정엄마도 계셨지만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이며 싹 다 해줄 정도였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고 저한테 매번 칭찬하시더라고요. 예, 너 김서방 참 잘 만났다. 암만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저렇게 잘해주는 남편은 어디서 만날까 봐. 넌 진짜 복 받은 거야. 앞으로 너도 김서방한테 잘해야 되고 시댁에도 잘해야 돼. 남편이 잘하는 만큼 시댁에 베풀어야 책 잡히지 않는 거야. 저는 친정엄마 말씀을 새겨듣고 정말 남편이나 시댁에 부족함 없이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경조사는 빼먹지 않았고 명절 차례상이나 가끔 있는 제사상 차리는데도 항상 제 몫은 다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들 생일은 꼭 챙겨줬어요. 명절 때는 항상 식구들에게 선물도 드렸죠. 예, 새아가, 네 덕분에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어깨가 으쓱하구나. 주변에 우리 며느리만큼 하는 집안이 없더라고. 매번 좋은 옷에 명품백에 잘 보내줘서 내가 체면이 제대로 산다. 뻔뻔하게 말해보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고맙다 하시면서 계속 제 할도리를 하기 바라셨고 저는 남편 덕을 보는 만큼 시댁에 잘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시댁에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고 남편도 저한테 친정에 잘하니까 걱정할 게 없었어요. 특히 남편이 집안일을 같이 하니까 용기 내서 아이도 한 명 더 낳을 수 있었고 예쁜 아들, 딸 하나씩 낳아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면 그저 좋다고 칭찬하기 바빴고 신우들도 항상 제 편이었어요. 올케, 난 내 동생이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어쩜 올케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가 됐을까? 예쁜 조카들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큰 신우는 저만 보면 웃으면서 버선발로 달려와서 반길 정도였고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둘째 신우도 고맙다. 애들까지 챙겨주니까 미안하다. 우리 동생이 잘 못해주면 바로 얘기하라고 하는 등등 항상 제 입장에서 먼저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돈을 좋아한 거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됐고 남편도 점점 일이 바빠지며 예전처럼 집안일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도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 이번에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요새 다 있는데 나만 없더라고. 내가 사기에는 월급이 너무 모자란데 당신이 좀 사주면 안 될까? 갑자기 남편이 뭘 사달라고 할 때도 많았고 뭔가 싶어보면 요즘 유행하는 물건이거나 게임 아이템이거나 아무튼 쓰잘데기 없는 것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해달라는 게 많아졌고 점점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명품 시계 하나 없으면 되겠어? 정장도 이젠 하나하나 맞춰서 입으려고. 내 나이 또래는 이제 직급도 어느 정도 올라서 명품 아니면 어디서 명함 내밀기도 부끄러울 정도야. 저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급기야 명품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명품 시계를 차야 하고 유명 디자이너가 맞춘 정장을 입어야 한다며 방방 뛰는데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배만 불룩하게 나온 동네 아저씨가 맞춤 정장 입으면 뭐해? 명품 시계 차면 뭐해? 분수에 맞게 살아? 라고 하고 싶었지만 싸울까봐 가만히 있었죠. 언젠가 하루는 남편이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저한테
아유, 저 사람은 배가 저렇게 나왔네. 꼴에 옷줄여 입고 외제차 타면 뭐해. 태가 하나도 안 나는데. 뭐든 옷걸이가 좋아야 되는 법이야. 라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로남불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아니 본인부터 배불뚝이 아저씨면서 남을 흉보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그때도 남편한테 당신도 똑같아. 옷걸이가 좋으면 뭘 걸쳐도 명품으로 보일 텐데 아니잖아. 저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은데? 라고 직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원도 들어주는 사람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대꾸도 안 했죠. 차도 바꾸려고 하는 걸 억지로 뜯어말리기도 했어요.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하니 남편은 자꾸 퉁퉁거렸고 저는 몰래 차 계약해버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저는 애들도 더 크는데 절약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잔소리로만 들렸나 봐요.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그렇게 얘기하냐? 밖에 나가서 일하지. 집에 들어오면 또 일해야 되지. 넌 도대체 하는 게 없잖아. 나도 잘 사는 처가덕 좀 보자. 남편은 급기야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인 양 몰아가기 시작했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내가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이 노력한 만큼 나도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라며 화를 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갔고 그렇게 남편하고 좋던 시간은 조금씩 세월에 깎여 빛이 바래졌죠. 저도 변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남편만 나무랄 수는 없었지만 점점 돈만 바라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친정아버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어차피 연세도 점점 많아져 한적한 데 가고 싶었다며 제주도에 아예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친정아버지는 갑자기 저한테 이제 내가 몸도 안 좋으니 요양도 해야 되고 서울은 속 시끄러워서 더 살기 어려우니 네 엄마랑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한다. 우리가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는 네가 맡아서 해봐라. 여태 회사 다닌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친정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친정오빠는 식구들 데리고 아예 미국에 건너가 살고 있었고 저 외에는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사업을 꾸려나가게 됐고 세 군데나 되는 매장 운영에 대해 배우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회사도 그만두고 제주도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배웠는데요. 기존에 일하던 회사에서 또 일은 재택근무로 하면 된다고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어발식으로 일을 해야 됐어요.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때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아파트를 넘겨주셨어요. 이제 애들도 점점 커가고 너희도 더 편한 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살던 아파트 네 이름으로 넘겨줄 테니 김서방하고 애들하고 더 편하게 살거라. 라며 덜컥 명예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야 너무 감사했지만 너무 많은 일이 갑자기 생겨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 집은 30평이 넘어서 내 식구 살기도 적당했고 시가 20억 정도라 나중에 팔아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존 집 팔고 그 돈 부모님 챙겨드리면서 친정 아파트를 내 명의로 받아왔죠. 그렇게 집으로 옮긴 것까진 좋았어요. 애들도 다 집이 넓어졌다고 좋아했고 남편도 널찍하고 아파트 가격 좋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아니 이 인간이 자꾸 집을 자기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주면 안 될까? 에이, 솔직히 당신 매번 집에 없고 내가 웬만한 일을 다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당신이 없을 때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명의가 당신이라 기다려야 하거나 뭐 그러면 어떡해?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길 바라는 사람 같기도 했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틈만 나면 명의 변경을 요구했고 저는 그때마다 안 된다고 막았어요.
솔직히 제가 제주도 출장도 잦았고 집에서 일할 때면 회사 연락이 와서 항상 바쁜 건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점점 제가 재택근무한다고 애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물론 제가 제주도 갔을 때야 남편이 어느 정도 애들을 케어해줬지만 예전만은 못했어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빴고 남편 말대로 뭔 일이 있으면 남편이 빨리 처리해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친정에서 물려주신 걸 덥석 남편 이름으로 바꾸는 건 좀 아니다 싶었고 부모님이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제 선에서 차단했어요. 왜 명의 변경을 해? 이거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왜 당신 앞으로 이름을 바꿔? 그건 아니지. 만약에 시댁에서 당신한테 차 한 대 사줬는데 그거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야? 아니잖아. 억지 부리지 마. 제가 좋게 좋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냥 억지 부리지 말라고 콱 찍어 눌렀어요. 그러니 남편은 아니 솔직히 남자가 돼서 변변한 집 하나 없으면 되겠어. 다들 남편 명의로 집 구하던데 우리는 왜 반대야. 그리고 내가 네 남편이고 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안 될 건 또 뭐야. 라며 자꾸 짜증나게 굴었어요. 그건 또 무슨 논리야. 무조건 남자가 집을 갖는 게 어딨어. 그런 집안은 남자가 대출 다 받았겠지. 당신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보태준 거 있어? 혼수 하나라도 제대로 해왔냐고? 다 우리가 있잖아. 근데 왜 뻔뻔하게 자꾸 달라 말아야? 제가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하니까 남편은 자꾸 이상한 논리만 갖다 붙였어요. 당신은 가게까지 봤는데 나는 그동안 미국에 있는 형님 빈자리 치우느라 아들 노릇도 하고 사위 노릇도 하며 장인 장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냐? 나도 뭐 받아야지. 내 이름으로 안 바꿔주면 앞으로 나 제주도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방에 들어갔고 방문을 쾅 닫았죠. 애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주도는 원래 안 갔거든요. 매번 명절 때나 친정 부모님 생일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가기 귀찮아했고 제가 중간에서 대신 김서방이 보내는 거라며 선물이나 잔뜩 보내드렸죠. 아니면 애들 데리고 혼자 다녀오기도 했고요. 친정 부모님 제주도로 내려간 뒤부터는 사위 노릇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뭘 저리 유세를 떠는 건지 속으로는 진짜 불이 났고 이게 미쳤나? 돈에 환장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 놈이고 애들 아빠라 차마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 집 명의로 노래를 불렀고 저는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아니 내 명의로 바꾸는 게 안 되면 공동명의라도 하면 안 돼? 이 정도면 되잖아. 왜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내가 여태 해준 거 생각하면 그 정도도 못 해줘? 남편은 급기야 징징거리며 때를 쓰기 시작했고 저는 정내미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남편까지 징징거리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때를 써?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도대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꽥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대답 없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가진 절대적인 방패가 이겼죠. 이기기는 했지만 남편이 뭐라든 툴툴거리고 불만이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남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 뒤로 점점 남편이랑 사이가 나빠졌고 저도 자연히 제주도 출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이랑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애들은 바쁜 부모님 밑에서 자기들끼리 의지하며 지냈고 아직 애기들인데 철이 빨리 들어 미안한 마음이 컸죠. 하루는 제가 제주도에 일주일 넘게 출장 다녀왔는데 집골이 엉망인 거예요. 어지러진 게 얼마나 많던지 남편은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출퇴근했고 애들 케어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얘네가 알아서 챙겨 먹고 씻고 다녀서 그런지 완전 엉망이었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학교 들어갈 때까지 애들은 제주도에서 지내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긴 한데 남편도 동의했고 친정 부모님도 적적하지 않아 좋다고 하셨고요. 애들도 내려가니 제주도 너무 좋다며 서울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예 나도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까? 매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버거워. 국내선이라 비즈니스 타봤자 그게 그거라. 이코노미 타는데도 그것도 비용 무시 못하고. 제가 하루는 친정엄마한테 슬쩍 속을 내비치자. 얘, 네가 제주도에 아예 내려오면 우리 김서방은 어떡해? 기러기 아빠가 얼마나 처량한지 알아? 너 편하자고 남편 버리고 오면 안 돼. 부부는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친정엄마는 저를 나무라며 남편 잘 챙겨주라고만 하셨죠. 차마 남편이 집을 요구한다는 건 말하지도 못했고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아마 남편 태도를 알면 친정에서 길길이 날뛸 것 같았거든요. 아예 제주도에 가서 사는 것도 고려할 정도로 남편이랑 점점 사이가 멀어졌지만 그래도 애들 학교는 서울에서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생각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하고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보통 출장을 갈 때는 웬만하면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짐이 많아도 공항 근처까지 차 끌고 가면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지하철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비행기 예매를 급하게 하는 바람에 오는 시간이 늦어 부득이하게 차를 끌고 공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장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김포공항에 내린 뒤 바로 차를 끌고 집에 갔고요. 근데 하필 집 앞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저도 운전 경력이 오래됐는데 상대방이 과속하니 뭐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귀가 시간이 늦어져 주변이 어둑어둑할 때라 최대한 골목에서 거북이처럼 기듯이 갔는데 갑자기 상대 차량이 과속을 하며 코너를 돌다 제 차량에 부딪혔어요. 상대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 문제도 보험사에 맡기기로 했고 여기서 문제는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흔히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죠. 제가 그걸 여는 바람에 마음의 번뇌와 고난이 얼마나 쓰나미처럼 몰려오던지 사고 당일 집에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고 필요한 파일만 보험사에 넘겼는데 뭔가 기존에 녹화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생해봤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때 제대로 알았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냥 지워도 됐을 파일을 재생하게 된 건 정말 흔히 말하듯 조상신이 도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를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계기가 됐거든요. 랜덤으로 아무거나 재생해봤는데 영상에서 남편이랑 신우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올케 이번에 또 제주도 갔어? 아예 거기서 살라고 하지 그래. 집 비우고 다녀올 거면 뭐하러 같이 산대? 그냥 이혼하자고 해. 그렇게 집 자주 비우면 너 외로워서 어떡해. 아님 다른 여자 만나. 그나마 돈이라도 많아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올케 뭐 봐줄 거 있냐? 큰 신우의 목소리부터 들렸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이라 멍해졌어요. 저한테 그렇게 좋다 고맙다고 하며 시댁에 가면 버선발로 달려나오던 큰 신우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이혼하면 집이며 차며 다 뺏기잖아. 짜증나도 그냥 같이 살아야지. 내가 장인장모 눈치 보느라 와이프한테 잘해줬더니 아파트 명의도 아직 안 바꿔주네. 그래, 올케랑 오래 살아. 그래 우리도 너네 집 가서 놀지. 친구들하고 같이 밖에서 놀면 얼마나 비싸니. 너네 집도 넓고 애들도 없겠다. 거기서 술판 버리면 딱이지. 난 이제 우리 올케가 제주도 갈 날만 기다린다니까. 근데 아직도 명의 변경 안 해줬어? 너 빚 갚아야 되잖아. 그냥 빚 있다고 하면 안 돼? 작은 신우이도 다를 게 없었어요. 새남매가 다 이러는 걸 보니 시부모님도 똑같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공동명의라도 해달라니까 안 해주잖아. 주식하느라 10억 빚진 거 알면 난리 칠 텐데 내가 쫓겨날지도 몰라. 공동명의만 해도 내가 담보대출 받으면 되는데 지혜비 닮아서 자기 건 아주 꽉 쥐고 있으려고 하네. 결혼할 때부터 장인이 제대로 안 도와줬잖아. 딸년도 똑같더라고.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뭘 그렇게 아끼는 줄 몰라. 장모도 말만 김서방 하지. 뭘 해주는 게 있어야지. 돌아오는 게 없으니 나도 집안일이며 애들 챙기는 거면 다 놔버렸잖아. 애초에 여자가 할 일이니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올케는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너네 집 편하게 쓰는 거 모르지? 계속 모르게 네가 중간에서 잘 좀 해. 혹시 알았다가 난리 나면 어떡해? 올케 성격 보통 아니잖아. 참고 산 네가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에 헤어졌겠다. 알면 어쩔 건데. 내가 지 남편인데. 애들도 있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혼도 못할걸. 큰애 초등학교 들어갈 때면 다시 애들 서울 데리고 올 텐데. 우리 와이프는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기 싫을걸. 큰 시누이랑 남편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것들이 잘해준 걸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 영화 대사가 딱 맞았어요. 제 엄담은 그렇다 쳐도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들이 받아먹을 땐 아주 잘 받아먹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바로 욕을 하니까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던지 몰라요.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게다가 남편놈이랑 신혼년들이 집에서 술판 버리고 노는 거며 남편한테 빚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처음에는 당장 뒤엎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들을 한 방에 보내려면 증거가 필요했죠. 지금 아는 척하면 발뺌할 것 같아서 증거를 제대로 잡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집에 왔는데 당신 언제 와?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도 안 오길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저녁은 먹고 일하는 거야? 나 오늘 야근해서 늦게 들어갈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지? 집에서 잠만 자고 내일도 새벽에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전화로는 남편이 나름 다정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속내를 알고 나니까 저게 다 가면이구나 싶어 소름이 끼쳤어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니 집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여태 내가 제주도 다녀올 때마다 이렇게 돼 있던 건 남편이 집안일에 소홀한 것도 있었지만 나 없을 때 신우들이랑 술판을 벌인 거구나 라는 걸 말이에요. 애들이 있을 때도 집이 지저분할 때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애들이 있는 데서 술 마시고 노는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저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내가 다 설명은 못하는데 남편이랑 시누이들이 나 없을 때마다 집에서 술판 벌리고 난리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증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제가 일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딱 저한테 맞는 조언을 해줬어요. 아, 홈캠 설치해. 나 애기들 걱정돼서 홈캠 설치했거든. 이거 소리 녹음도 되니까 도움되지 않을까? 전 그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일단 남편이 출근한 뒤에 홈캠을 사서 바로 설치했죠. 남편이나 시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잘 숨겨놓고 폰에 연동해서 보게 설정했어요. 자동으로 녹화도 되는 거라 증거 잡기엔 딱 좋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한테 일부러 며칠 뒤에 갑자기 나 제주도에 또 가게 됐어. 이건 예정에 없던 건데 가게 돼서 미안해. 이틀이나 사흘 정도 다녀올 건데 집 비워서 어떡하지? 혼자 있느라 심심할 텐데 아무튼 일 되는 대로 빨리 올게 라고 했어요. 남편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저한테 출장 하루 이틀 가. 잘 다녀와.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편하게 다녀와. 올 때 연락하고 라며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려고 연락하려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아무튼 저는 출장 간다고 하고 텅텅 빈 캐리어를 하나 끌고 아침 일찍 나갔죠.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지내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창피해도 여태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놨죠. 친구가 대신 불같이 화를 내줬고 저한테 마음고생 많았다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랑 시간을 보내니 스트레스도 좀 풀렸는데 저녁에 홈캠 영상을 보고 다시 뒷목을 잡게 됐죠. 남편이랑 시누이들 때문에 전 저혈압에 걸릴 일이 없을 거예요. 얼굴만 봐도 혈압이 오르거든요. 홈캠 영상을 보니 남편도 친구 데려오고 신우들도 친구를 데려와서 집에서 술판이 벌어졌더라고요. 꼴을 보아하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난장판이었고 음식은 또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저걸 다 먹나 싶었는데 금방 다 먹고 또 시키더라고요. 치킨이며 피자, 족발, 떡볶이 등등 야식이란 야식은 다 시켜서 그걸 또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바로 집까지 달려갔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친구는 저한테 난 주차하고 올라갈게. 빨리 가봐. 라고 뒤에서 소리쳤죠. 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까지 달려갔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이닥쳤어요. 제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과 시누이들은 열심히 떠들고 놀며 술 마시다가 벙쪄서 얼음이 된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이 데려온 친구들도 처음에는 뭐야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제가 소리를 꽥 지르니 대충 눈치를 챘던지 슬금슬금 하나둘 나가더라고요. 내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나 없을 동안 매일 술판 벌렸니? 애들 앞에서도 이랬어? 집안에서 담배는 왜 피워? 정신 나갔어? 너나 네 누나들이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알고 온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치자 신우들은 어버버했고 남편도 아니 잠깐 하면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자기도 생각해도 당황스러웠겠죠. 출장 간다고 떠난 제가 갑자기 말도 없이 당일에 들이닥쳤으니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저 몰래 이따위 짓을 했으면 경계심도 없이 놀고 있었겠어요. 언제 왔는지 친구도 제 옆에 서 있었고 남편은 혼자 이 말 저 말 막 던지다가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맨날 집 비우고 다니면서 내 집은 무슨 내 집? 이럴 때만 내 집이냐? 너 없을 때 내가 여기 지키고 있잖아. 애도 없고 심심한데 사람들하고 술도 좀 마실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너도 나 야근하고 늦게 들어올 때 친구 불러서 술 마시면 되잖아. 그냥 서로 터치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집을 지키기는커녕 어지르기만 했거든요.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나가. 이게 집이냐 돼지우리지? 우리 부모님이 깨끗하게 쓰다가 넘겨주신 집인데 이렇게 너저분하게 할 거면 뭐하러 살아? 그냥 너 편한 대로 나가서 살아. 내일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소장 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 저도 단단히 벼르고 간 거라 남편한테 바로 이혼 얘기를 꺼냈고 신우들은 제 말에 자기들이 괜히 발끈하더라고요. 옳게 왜 그래? 이혼이라니. 고작 술판 버린 거 가지고 이혼이라고? 진짜 경우 없네. 여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내 동생이 뒷바라지 다 해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녔을 줄 알고 얘는 적어도 허튼 짓을 안 했거든. 그래도 작은 신우가 그래 내 동생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돌았잖아. 집 비우고 남편 애 버리고 밖에서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닌 거야. 내 동생 고생만 한 거 생각하면 집에서 노는 거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이렇게 융통성 없는 거랑 어떻게 애 낳고 살았나 몰라. 얼굴만 봐도 갑갑해. 저는 신우들의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웃으면서 고맙다. 동생이 못하면 이르라고 하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랑거렸다는 걸 완전히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이 집안이랑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누이들한테 그냥 막 퍼부었죠. 당신들이 뭔데 참견이세요?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니들이 내 남편이세요? 당신들도 빨리 나가. 너희들 우리 집안 덕분에 선물 받고 용돈 받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그렇게 우리 집을 욕하고
내 집에서 마음대로 술판을 벌려? 야, 너 말 다 했어? 똘리님이라고 아주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 제 말을 듣고 큰 시누이는 자기가 괜히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전 듣지도 않고 남편한테 불같이 화냈어요. 그리고 너 뭐 빚이 10억? 제정신이야? 그것 때문에 명의 변경해달라고 했어? 우리 부모님 집 넘어가게 하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어디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내가 증거 다 갖고 말하는 거고 이미 변호사한테 자료 다 넘겼어.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제 말에 남편 신우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나가더라고요. 저는 난장판이 된 집에서 힘이 불려 소파에 앉았고 잠시 진정한 뒤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집 치우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전 남편 옷가지며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현관 문 밖에 내놓고 가져가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앞으로 출입할 생각 말고 전 친구 집 가서 소송 걸 거라고 통보했죠. 저는 정말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어요. 제가 소송을 거니까 평소에는 온화하던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냈죠. 애들이 너 집 비웠을 때 좀 모여서 놀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이혼이냐? 그리고 내 아들이 여자가 할 일까지 다 하면서 힘들게 살았으면 돈으로라도 보상해줘야지. 남편한테 쓰는 게 그렇게 고가워서 어떡해? 그런 마음으로 무슨 사업이냐? 애들 앞에서 부끄럽게 무슨 이혼이고. 당장 소송 그만둬. 라며 저를 나무라는데 왠지 앞으로 돈줄이었던 며느리가 사라지는 게 걱정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 바뀌는 일 없을 거예요. 애들한테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요. 주식하느라 빚을 10억이나 졌고 집에 애들한테도 소홀한 당신 아들이랑 같이 살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남이니 볼 일 없었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집안 덕보는 것도 이제 끝이니 알아서 사세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나 시누이들 남편 할 것 없이 다들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근데 어쩌겠어요. 집 명의 바꿔달라고 할 때부터 정내미가 뚝 떨어졌는데 정 떨어지고 전화 친정을 호구로 보고 애들한테 소홀한 남편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절대 안 되죠. 남편은 계속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 빚 많은 거 알잖아. 내가 못 갚으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도 시부모 흉볼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빡빡하게 왜 그래? 라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더라고요. 이런 놈하고 내가 애까지나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시누이들도 뭘 맡겨놓은 듯이 이혼이 웬 말이냐. 시댁의 할둘이나 잘해라. 남편 내주나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여태껏 이런 것들한테 잘해준답시고 돈 쓴 게 얼마나 아깝던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 끊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소송에서는 당연히 제가 이겼고 저는 애들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빚만 지고 살림살이 하나 제대로 안 돌보고 처가 재산만 노리는 남편에게 법원에서 애들을 맡길 리가 없었죠. 야, 너 애들은 왜 데려가? 당연히 우리 핏줄인데 우리가 키워야지. 우리 손주들 당장 안 내놔? 시어머니는 이제 애들까지 자기 소유인 양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포시 무시했고 그냥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서울에 있으면 시댁 식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비행기값 아까워서 못 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친정 부모님하고 상의한 끝에 물려받은 집은 도배세로 싹 해서 월세 주기로 했고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서 세입자 걱정은 없더라고요. 애들도 제주도 생활을 너무 좋아했고 그냥 제주도에서 학교 다니고 가끔 서울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부모님하고 살면서 기존 회사 재택근무도 꾸준히 하고 아버지 사업체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게 됐죠. 이제는 네가 나보다 더 낫구나. 네 명의로 싹 다 바꿔줄 테니 한번 잘 꾸려가 봐라. 우리는 연금도 나오고
모아두는 거 있어서 용돈 같은 건 필요 없다. 돈 많이 벌어서 애들한테나 잘해줘. 친정아버지는 제가 일을 편안하게 잘하니까 사업을 완전히 다 넘겨주셨어요. 온전히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뿌듯하기도 했어요. 시댁 식구들 전화는 싹 다 차단했어요. 저렇게 방종맞은 인간들이라 20억 아파트 지켜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이제 진짜 파산 직전이라며 울면서 전화했지만 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남편까지 차단했죠. 사람 미어터지는 서울 살다 제주도에 오니 마음 편하네요. 남편 복 없어 여태 마음고생했으니 이제는 좋은 운만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